대비가 성남대군을 왜 싫어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목했던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죠. 대비는 성남대군이 왕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왕에게 이런 말을 했겠죠.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실상 주인공에 가까운 성남대군이 단지 바람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면 그게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이는 어떠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비는 성남대군을 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중전과 왕에게 들킴으로써 당분간 몸을 사려야 하는 입장인데 중전 앞에서 제법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죠. 이는 자신 대신 손발이 되어줄 단순한 태소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전이 사약의 재료 천남성을 대비에게 올릴 때 태소형은 직접 끓인 죽을 대비에게 올렸죠. 이는 둘의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씬이었습니다. 오늘 대비가 태소형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는데 이때 말한 귓속말이 바로 성남대군 출생에 관한 비밀인 것 같죠. 이를 듣고 태소형이 비방설을 붙여 백성들의 입에도 오르내리도록 한 것 같습니다. 즉 대비가 원하는 대로 태소형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순수해 보였던 태소형이 점점 타락해갈 것 같은 느낌이라 불안하네요. 자, 태소형과 대비의 관계가 점점 단단해질수록 반대로 신뢰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황기인과 황은영입니다. 안 그래도 관계가 소홀해지려 하는데 중전이 기가 막히게 성남대군을 해하라 명한 게 대비였다는 정보를 흘려 황은영과 대비의 관계를 확실히 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대비가 기껏 다시 끓인 차를 엎어버렸으니 이제 황은영과 황기인은 대비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성군이 세자가 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판이 바로 용모가 될 수 있겠습니다. 토지선생, 권희관, 서암덕, 오늘 이 세 명이 마치 용모를 꾸미고 있는 듯한 씬이 나왔죠. 특히 서암덕의 경우 예전부터 용모를 준비한 것 같은데 불교 경전에 병법서를 숨긴 씬은 절 안에서 사병들을 키우고 있는 서암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해당 절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서암덕의 명령에 움직일 병사들이란 뜻이죠. 사병을 모으고 무기고를 만들어놨다. 이는 명백히 용모를 꾸민 사람의 행동입니다. 아마 박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암덕 역시 태인세자에서 이호로 세자가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이유로 인해 대비의 목표가 되어 가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토지선생 서암덕은 아마 기존의 국본인 태인세자와 윤왕후를 밀어주는 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패비 윤씨 역시 이들이 하려는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은 바로 황기인의 존재입니다. 오늘 권희관이 황기인에게 편지를 보내 황기인과 오랫동안 용모를 같이 준비한 것처럼 나왔는데 마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암덕이 대비와 황은영에 의해 가문이 몰락한 것이 맞고 이들이 태인세자를 따르던 신하들이었다면 황기인이 이 세 명과 같이 용모를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황기인 역시 이들이 차단해야 하는 목표일 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황기인은 권희관에게 단지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많이들 추측하시는 게 권희관이 패비 윤씨의 살아남은 아들이며 과거의 복수를 위해 용모를 꾸미는 것이라는 추측이죠. 만약 권희관이 태인세자의 동생이 맞다면 일전에 얘기했던 하나뿐인 노모가 바로 패비 윤씨가 되겠네요. 이웃 사람들이 권희관에게 노모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미 신분 세탁을 완료했기 때문이겠죠. 이쯤 되니 과거 세자가 죽을 때 황기인이 소량의 독만 넣으라고 했는데 용모를 준비 중인 권희관이 일부러 소량의 독이 아닌 다량의 독을 넣어 진짜 세자를 죽게 한 범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토지선생과 서암덕이 진짜 빌런들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지선생은 역병이 도는 곳에서 사람들을 열심히 치료했던 진정한 어이였고 오늘 서암덕은 부적스러운 아녀자와 바람이 났다라는 스토리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바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었죠. 말해! 내 마누라 어딨냐고! 즉 마누라는 현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서암덕은 왕이 어영대장 일을 맡길 정도로 인재라고 생각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아녀자와 바람을 피는 하찮은 일을 할까요? 개인적으로 서암덕은 이 사람의 아내를 안전하게 숨겨준 것이고 이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들이 용모를 꾸몄을 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용모는 진행되지 않고 그 전에 성남대군의 힘으로 이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구조로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성남대군이 자신을 따를 신하들을 하나둘씩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박경우가 그중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하, 그것이 왕이 이번 경합을 통해 다음 세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오늘 성남대군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건 꿈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이거든. 그리고 그 말을 뒤에서 박경우가 듣게 되었죠. 이 말은 아마 박경우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박경우 역시 꿈을 버리고 궁을 도망쳐 나와 섬에서 맹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 성남대군이 박경우를 다시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박경우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성남대군의 가장 믿음직한 첫 번째 신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소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심소군의 마지막이 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다행히 고기인이 반성하고 아들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전개로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고기인이 좀 더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이미 개성대군이 여장을 한다는 사실을 황기인에게 알려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개성대군이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올 것 같죠. 다행인 것은 황기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고기인이 이제는 중전의 편이 될 것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중전이 심소군을 살리면서 베푼 사랑이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고기인이 개성대군을 살리는 것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죠. 마음을 베푼 중전은 오히려 황기인의 정보를 빼올 수 있는 확실한 이중첩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고기인이 개성대군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걸 미리 얘기해주는 것 같은데 개성대군을 엮어서 중전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개성대군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똑똑한 중전이 고기인이 알려준 정보 덕분에 또 한 번 개성대군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슈룹 9화는 용모를 꾸미는 듯한 서암덕과 황기인과 건의관 역시 오랫동안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편이었습니다. 이 섣불리 내피셜을 쓰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많은 비밀이 풀릴 10화가 기대가 되네요. 잠깐 이 경우의 수라 생각해보니까 산술천재 박경우의 이름이 수학의 경우의 수에서 따온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왜냐면 심소군 역시 이 소심에서 소심을 거꾸로 한 심소군으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작가님이 뭔가 이름을 정말 대충 지으신. 자, 이상 오늘 슈룹 9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슈룹 10화 리뷰 영상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와 함께 슈룹 정주행합시다.